자, 간지생입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실험을 했었고 오늘은 실험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173쪽입니다. 자, 물이 끓는 동안에는 물을 가열해도 온도가 더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물질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어제 실험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적이 있었나요? 자, 끓는 점에서는 기화가 일어나며 이때 흡수한 열 에너지는 상태 변화를 하는데 모두 사용되므로 온도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자,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어제 여러분들이 실험한 결과 대략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0분에서 10합을 동안 가열했는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평인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요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온도가 모둠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만약 증류수로 실험을 만약에 했다면 100도에서 끓는 점이 일정한 온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 근데 어제 사용한 게 물이었죠. 물이기 때문에 그 끓는 점은 100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둠마다 조금 달랐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100도 근처에 있을 겁니다. 자, 이 끓는 점에서는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기화가 일어납니다. 자,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겁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요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요때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을까요? 이유는 요겁니다. 핫플레이트에서 계속 가해준 열 있죠? 그 열을 얘가 흡수를 합니다. 근데 얘를 모두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상태 변화하는데 사용돼 버렸습니다. 모두. 온도를 올리지 않고 온도를 올릴 수가 없고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곧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도는 올라가지가 않은 거죠. 자신을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 데 사용을 했고 온도를 올리는 데는 사용을 못한 거예요. 자, 그림을 보죠. 자, 잘 보면 액체는 처음에 강한 인력을 갖고 있죠. 이 액체가 핫플레이트에 의해서 열이 가해지면 그 열은 요 물은 주변 핫플레이트에 있는 열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열을 흡수를 하면 열 에너지 흡수를 하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기화가 일어나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겁니다. 100% 흡수한 열을 100% 모두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려면 기체로 모두 바뀐 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뜨거울까요? 당연히 기체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액체보다 더 뜨겁다. 그리고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겠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뜨겁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얼음도 가열을 하면 물처럼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는 동안에는 얼음을 가열해도 더 높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처럼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녹는 점에서는 융해가 일어나며 이때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되므로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이 얼음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를 해서 고체의 얼음이 액체로 상태 변화합니다. 그 상태 변화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다시 볼게요. 이 그래프는 실험은 안 했지만 얼음을 가열한 실험 결과입니다. 역시 일정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이 일정한 부분일 때의 온도가 바로 몇에 해당하는 거죠? 0이죠. 이때 이 0을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물로 녹고 있는 점. 어떠한 상태 변화입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입니다. 그러면 왜 일정할까요? 아까와 똑같아요. 얼음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긴 하는데 그 흡수한 열 에너지를 모두 상태 변화에 사용된 겁니다.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얼음이 물로 상태가 바뀌는데 모두 사용됐기 때문에 자신의 온도를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일정한 이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 고체 얼음이고 액체 물입니다. 자, 고체는 매우 강한 인력이기 때문에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깝죠. 그런데 이 고체 얼음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할 겁니다.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면 열이 흡수돼서 온도가 높아지고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 입자 사이 간격이 벌어지겠죠?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융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액체의 온도는 고체에 비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더 뜨겁다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융해가 일어나서 액체 상태로 된다. 액체는 고체보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융해와 기화 말고는 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액체를 뛰어넘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에서도 똑같이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다음 페이지 174쪽으로 갑니다. 자, 174쪽으로 가면은 이제까지 융해, 기화, 승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물질이 주변 연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자, 고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액체 활발해지고 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엄청 활발해지죠. 그 말입니다. 자, 이때 융해, 기화, 승화 같은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기화. 자, 액체를 건너뛰고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승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지 나와 있죠. 뭐를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액체가 되고 흡수했기 때문에 기체가 되는 겁니다. 역시 고체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승화가 해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오른쪽 위로 갈수록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하는 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 융해, 기화, 승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자, 융해될 때는 녹는 점, 기화될 때는 끓는 점. 기억나죠? 요때는 온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해보는 영상을 보여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아니, 잘못 옮겼네. 다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어디 갔지? 자, 이거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가열 시간과 온도가 있는데 고체, 얼음을 생각해 볼게요. 가열해 봅시다. 자, 시작.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 이게 일정한 녹는 점, 융해가 발생하고 다시 열 에너지가 액체 점점 활발해지고 온도가 올라가다가 자, 100도에서 기화가 발생해서 이때 기화 모든 기체가 될 때는 더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자, 그래서 여기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에서는 융해, 끓는 점에서는 기화, 0도, 100도. 그 전에 고체, 액체, 기체.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 융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기화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융해될 때는 녹는 점 0도. 자, 기화될 때는 끓는 점 100도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고체는 여기고,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액체는 좀 더 활발해졌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기체가 돼서 매우 활발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넘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마지막 174쪽 밑에. 자,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그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융해, 기화, 승화가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열 에너지는 주변에서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물놀이를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몸에 묻어있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기화를 한다?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열 에너지는 우리 몸에 있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화가 되면서 물기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춥게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냉장고와 에어컨도 똑같은 원리인데 냉장고 알아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냉장고가 음식물을 차갑게 유지하는 원리를 토의해보자. 자, 이 냉장고에는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증발기와 응축기. 자, 요 증발기, 요 관을 따라서 냉매라는 가스가 흐릅니다. 근데 이 가스는 여기를 흐르면서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나는데, 자, 그림 볼까요? 기화는 증발과 응축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 현상일까요? 자, 이거는 응축이고 이거는 기화입니다. 자, 기화는 증발기와 응축기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그림, 요거는 증발, 요거는 기화, 요거는 응축기. 뭘까요? 기화는 증발기와 해당합니다. 증발기를 잘 보십시오. 요 증발기,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되는 거죠. 이게 기화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기화하는 것은 바로 증발기입니다. 자, 기화할 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을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관을 확대한 게 요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렇게 요 주위에 있는 빈 공간에서 열이 이렇게 들어가고 열이 밑으로도 들어가고 열이 흡수될 겁니다. 열이 흡수되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주변 공간은 차갑게 되겠죠. 이 차갑게 되는 곳이 우리가 바로 냉장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냉장고에 여기에 음식을 넣으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냉장고의 원리, 기화, 즉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기화해서 주변을 차갑게 하는, 이게 바로 증발기의 원리입니다. 이 증발기가 바로 냉장고의 핵심 부품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서 흡수한 열은 요 응축기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요. 냉장고 옆에나 뒤에 보면은 따뜻할 거예요. 그게 바로 냉장고 내부에 있던 열을 흡수해서 그쪽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나머지 3개를 배워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